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참 요즘 상황이니만큼 각국에서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간밤에는 중국이나 또 독일에서 관련된 내용이 그리고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좀 지탱해주는 모습이었잖아요. 부양책이 나와서 시장을 지지해주고 이런 거는 사실 좋은데요. 저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부양책이 나온다는 건 지금 상황이 그만큼 좀 좋지 않다라는 게 되잖아요. 인정을 한다는 거죠. 네. 아주 강한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과연 이 부양책의 약발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시장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기대감만 가지고 계속 시장을 끌고 가기는 힘들 것 같고 실질적인 뭔가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뭐 진행하다 보면 요즘에 호재보다는 악재 얘기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악재 점검만 하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점검만 하면 뭐 다들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악재인데요. 중요한 건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뭘 사라, 뭘 팔아라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시간이 왜 인기가 좋겠습니까? 왜 인기가 좋습니까? 뭘 사라, 뭘 팔아라, 종목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이죠. 박민영 앵커가 있어서 인기가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네, 오늘 저희 종목 이야기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끝까지 함께 하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예, 오늘도 시장의 이슈들 키워드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참 여러 가지 아래 공포는 거의 이제 붙박이로 단골로 해놓는 거네요. 그리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 얘기도 있고 잭슨홀 미팅도 있고. 전 저거 궁금해요. 3인칭 외국인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이런 느낌으로 붙이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갑자기 오늘 수급 상황을 보다가 느낀 점이 내가 외국인이었을 때 우리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홍콩 시위가 격화되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에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계속 리스크화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한일 무역 분쟁이 있죠. 이제 8일 후에는 시행이 되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포토레지스트 추가적으로 허가는 해줬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한테는 이게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매력이 있는 시장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 수급 상황을 봤을 때도 그러니까 어제까지 13거래일 동안 순매도를 유지하는 모습이었고 이 기간 동안에 2조 원을 팔았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약간 순매수를 하는 듯 했지만 역시 규모 자체가 크진 않았었고 매력 자체가 떨어진 아시아 시장 중 그저 하나로 좀 평가되지 않을까라는 씁쓸함에 한번 외국인의 입장을 대변해봤습니다. 요즘 한국 증시에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국내 2030 세대들도 매력을 잃고 온통 해외 투자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기사도 봤었거든요. 해외 투자가 사실 그리고 예전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계좌만 트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국내 증시의 매력도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씁쓸하네요. 다음 이슈는 전 요거 궁금하네요. 기대가 많이 커. 어떤 종목일까요? 무슨 종목의 기대? 이게 저희 마니커 FMG가 오늘 상장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라임을 맞추려고 마니커? 기대가 많이 커. 마니커 FMG. 알겠죠, 느낌. 오늘 상장 첫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급등을 했는데 마니커 FMG 같은 경우에는 가정 간편식으로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있었고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요즘 나온 것 치고 하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도 급등 흐름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자체적인 기대감이나 모멘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IPO, 새내기주를 중심으로 한번 수익을 내보자라는 기대감도 좀 여기에 묻어나 있지 않을까, 오늘의 급등세에 묻어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장 초반 시작할 때 갑자기 상한가 한번 찍었거든요. 이후에 상승폭을 크게 반납하면서 물론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권이긴 하지만 어느새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0% 그래도 상승을 유지해줬는데 오늘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4%까지 상승폭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단기적으로 좀 새내기주들 가지고도 잠깐 수익률을 내보려고 하는 시장의 움직임이나 분위기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 보면
좀 짧게 매매하는 분들에겐 굉장히 그쵸. 매력이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날 당일 아침에 급등했다가 뭐 변동이 커지는 흐름이 있는데 오전장 매매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신규 상장주 일정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좀 손실권으로 가는 새내기주들이 많아서 네.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꼽아보도록 할 텐데요. 가운데 있는 것부터 한번 보죠. 달력에 적고 대응하자. 뭐 어떤 이벤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일정이 있는 쪽이 바로 게임주입니다. 네. 게임주가 사실 신작 실패도 많았고 마케팅 비용도 너무 과도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속에 역대 최저가까지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들여다보면 심심치 않게 우리 게임주 볼 수 있죠. 네오위즈, 넷마블, 뭐 NC소프트, 웹젠, 조이시티, 위메이드 줄줄이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신작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시장에선 평가를 합니다. NC소프트, 리니지 2M 그리고 넷마블도 그렇고요. 새로운 IP를 활용한 게임들을 하반기에 내놓겠다라는 일정들이 있는데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일단 오픈되고 나면 네. 신작 오픈 이후에 뭐 실망감에 내려간다던가 네. 아니면 호재가 소멸됐다 이렇게 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을 달력에 체크를 해놓고 나서 신작 오픈 전후의 전략을 좀 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베타 테스트 반응이 어땠는지도 그러면 꼭 일정에 넣어놔야겠네요. 웬만하면 좋죠. 그렇게 네. 하는 게. 게임주에 대해서 오랜만에 호재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거 주식 하이패스였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기대가 많이 커보다는 좀 네. 더 라임을 잘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뭔데요? 주식 하이패스였나? 네 패스입니다. 아, 이거 제가 이미 위에서 한 거잖아요. 아니죠. 네. 전혀 이게 라임이 더 잘 맞았는데 네. 이 넷패스가 보니까 올해 차트가 정말 수직 상승이에요. 예. 200% 이상의 급등 랠리를 기록했더라고요. 넷패스 오늘장에서도 코스닥 기준으로 외국인이 금액상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넷패스의 올해 시초가를 봤더니 올해 첫 거래일에 9,800원 정도였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32,400원. 올해 이 종목 들고 있었더라면 아마 시장 관계 정말 무관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이 산업에 대한 육성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를 더 끌고 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오늘 이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예, 하이패스, 넷패스 네. 이렇게 살펴봤고 그러면 저희가 방금 봐드렸던 키워드 중에서 전략 잡을 만한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답. 네, 안녕하세요. 그 시장 상황부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외국인 네.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매력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언제까지 계속 팔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외국인의 수급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시며 전망은 그래서 언제쯤 좀 돌아올 수 있을까요? 8월까지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MSCI의 그 비중 조절이 5월에 있고 그리고 8월, 11월에 있거든요. 그런데 11월 달은 한국물 비중 조절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번 달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5월 달에도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좀 많았고요. 이번 달은 뭐 거의 오늘은 좀 매수하고 있는데 뭐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다 매도하는 뭐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이번 달이면은 그 MSCI 비중 조절 매도가 이제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이 중국이라든가 뭐 사우디라든가 이쪽 자금으로 그 매수하기 위한 매도가 진행되는 부분들이어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뭐 특별히 뭐 무역 분쟁이라든가 뭐 다른 악재로 인한 부분들보다는 이런 비중 조절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매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외국인들 매도가 정말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외국인들의 매도에도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러면 시장가로 때려버립니다. 그럼 주가가 이제 크게 빠지겠죠. 그럼에도 하락하지 않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은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싸게 팔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팔고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8월 지나고 나서 수급 매도가 좀 진정이 되면 일단 수급적으로는 괜찮아지는 뭐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걱정을 조금 덜어주시는 이야기네요. 네. 수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감을 안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비중 조절 차원의 움직임 정도로만 해석해보자 이렇게 얘기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나아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간다면요. 게임주도 저희 포트에 좀 넣어봐도 되는 걸까요? 요 며칠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신작 기대 등이 솔솔 나오는데 담아볼 종목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시장의 올해 가장 큰 문제가요, 뭐 무역 분쟁도 있고요, 일본발 악재도 있고, 뭐 그래서 종목들 시장도 많이 빠졌고, 종목들은 사실 들여다보면 더 많이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악재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저는 성장성에 대한 부재, 성장성에 대한 상실, 과거 이제 2017년, 18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섹터들, 뭐 전기차 쪽의 성장의 기대라든가, 바이오에 대한 성장의 기대라든가, 이것이 주가를 상승시키고 오버슈팅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작년도부터 이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성장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도 빠지긴 합니다만은 종목들도 올라와도 뭐 이상한 개별주 왜 올라가지는 모르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이 자주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성장성을 찾는다라면 확고한 주도주가 등장하면서 상승할 수가 있어요. 물론 게임주가 성장 주로 등극한다 하더라도 규모가 작아서 뭐 주도주로 등장하진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게임주 여전히 상반기 때 출시됐던 신작 게임 같은 경우 좀 성과가 좀 미진하죠. 그래도 게임주는 지금 신작밖에 없죠. 예, 그렇다면은 결국 성장에 목말라 있는 시장이라면 하반기 신작 게임을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게임주들은 다시 뭐 이게 단기적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보는 쪽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대형주 중에서 이제 신작 게임을 앞둔 넷마블 같은 경우는 그 불소 레보루션이라든가 세븐 나이츠 2 등의 이제 하반기 7종의 신작을 출시가 예정되어서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한번 신작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작은 아니라 하더라도 크래프트에서 100억을 유치한 넵튠 같은 경우도 충분히 어떤 뭐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접근 뭐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요즘 같은 시장에서 그래도 신작이라는 모멘텀 게 이미 있는 게 어딘가 싶기도 하고 네. 넷마블과 넵튠 또 관심 있게 보자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저희들도 계속 그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패스 보도록 할 텐데 앞에서 박민영 앵커가 대충 투자 포인트나 뭐 모멘텀은 얘기해 줬는데 거두절미하고 이거 워낙 많이 올라서 네. 혹시 그 위에 상방은 어디까지 보시는지 가격대가 좀 궁금해요. 근데 뭐 저는 스타일이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좀 잘 쳐다보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넷패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시장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주가는 넷패스는 역으로 쫙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그래도 괜찮냐 이거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넷패스가 지금 7,700억, 뭐 오늘 장기 8,000억 가까이 이제 올라갔는데 일단은 이제 뭐 시총 1조 원 정도를 맥시멈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1조 원이라도 간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매수해서 그거라도 취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IT 중소형주 중에 어떤 실적 기반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은 실적 퍼 기준으로 봤을 때 맥시멈이 15배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그 정도 올라가면은 좀 상승이 좀 제한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넷패스가 지금 이제 13배, 14배 뭐 이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얼마나 더 먹을 게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주가는 여전히 실적이라든가 측면 뭐 이런 부분들 보면 모멘텀이라 보면 매력적이긴 한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고 다른 쪽으로 눈 돌리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대신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러나 주가는 언제든지 이제 아직 뭐 15배도 도달도 안 했고 또 성장에 대한 기대도 있고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15에서 20% 정도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하면서 보유는 가능하겠다. 뭐 이 정도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상단을 남겨두기보다는 일단 지금 가격 라인에서 한 15, 20% 정도 목표가 잡고 빠르게 대응을 해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